공정한 시각, 따뜻한 관찰. YTN 해직 기자 노종면의 뉴스바. 이제는 초대석으로 함께합니다. 최동욱 검찰총장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혼외 아들 의혹을 둘러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선일보는 최 총장을 향해 임모 여인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가 더 쉬운 길인데 왜 애둘러 가냐며 변죽을 울렸습니다. 최 총장이 택한 정정보도 청구와 조선일보가 쉬운 길이라고 말한 명예훼손 고소, 법률적인 문제들을 짚어보도록 하죠. 최강욱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최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이시네요. 예. 네. 자, 최 총장이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은 언제쯤 공판이 시작될까요? 글쎄, 소장이 접수됐으니까 이제 통상에 의하면 시간이 좀 걸리는데요. 예. 그래도 한 달 정도 이상은 좀 기다려야지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최 총장이 공판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아니죠? 예, 그럼요. 대리인이 있으니까요. 네. 뭐 증인으로는 어떻습니까? 그것도 당사자이기 때문에 당사자는 증인이 되는 게 아니라 당사자 본인 신문을 할 때가 있는데요. 네. 그것도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예. 자, 이 최 총장이 혼외 아들이 아니다. 조선일보가 얘기한 어린이가 나의 혼외 아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조선일보가 혼외 아들이 맞다 이것을 입증해야 하는 것인지 청취자들께서 좀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법률적으로 이제 입증 책임의 문제가 있는데요. 원래는 소송을 제기해서 이 기사가 잘못됐으니 바로잡아 달라라고 하는 사람이 진실이 뭐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게 원칙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기사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혼외자가 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숨겨왔다. 이걸 단정적으로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그런 사실이 없다라는 걸 이제 입증을 해야 되는데요. 네. 그게 없다라는 입증을 한다는 게 어찌 보면 좀 황당한 일이기 때문에 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그런 경우에는 그런 의혹을 제기한 쪽에서 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그런 사실을 부인한 쪽에서는 그 신빙성을 탄핵하면 된다. 이런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럼 조선일보의 입증 책임이 있군요. 자신의 그렇죠. 보도가 맞다는. 네. 예, 원칙적으로 조선일보가 입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재판부가 볼 때 혼외 아들이 실제로 맞냐 틀리냐 이 문제와 무관하게요. 혼외 아들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면 그럼 최 총장이 손을 들어주게 되는 겁니까? 물론이죠. 당연히 정정보도를 명하게 되겠죠. 네. 자,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아무래도 유전자 검사일 텐데요. 예. 만약 임모 여인 측에서 동의를 하게 된다면 예. 어떤 절차를 밟게 되죠? 유전자 감식을 하는 업체도 있고 기관도 있고 있죠. 네. 이제 그쪽에서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고요. 네. 양자가 합의를 해서 한 2군데 정도의 유전자 감식 기관의 조사 결과를 법원에 제출해도 되고요. 네. 아니면 법원에다가 유전자 검식을 할 기관을 선정해달라 해서 그쪽에서 이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혹시 국가수라든가 국가기관에 요청할 수도 있습니까? 법원이 명하게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거는 네.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유전자 감식 업체가 많기 때문에. 네. 예. 게다가 이게 정권과의 어떤 권력 다툼 또는 무슨 다툼 이런 갈등설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권력기관에 맡기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자, 임모 여인 측에서 만약에 거부를 한다면 재판부가 강제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네. 전혀 수단이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무슨 범죄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고요. 네. 진실을 밝히는데 이제 당사자가 협조해 주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러면 유전자 검사가 만약에 안 되면요. 예. 재판부는 주로 어떤 부분을 들여다보게 되겠습니까? 예,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일보가 혼외자라는 점을 단정적으로 보도를 했었기 때문에요. 예. 도대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얼마나 취재를 해서 그런 보도를 한 것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확신할 수 있는 어떤 단서나 증거 혹은 제보가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네. 그러면 이 보도의 근거조차도 상실하게 된다. 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지금 조선일보 보도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불법적으로 취득됐을 것이라는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예, 이런 마당에 조선일보가 이 정보의 취득 과정, 정보가 맞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취득 과정을 밝혀야 될 텐데 그렇죠. 어떻게 그런 보십니까? 문제가 있죠. 취재원 보호라든가 취재 기법상 통상은 밝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앵커께서 뭐 기자 출신이시니까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그 언론 보도는 원칙이 그 진실, 그러니까 사실에 입각해야 되고요. 네. 그렇죠? 그게 기본이고 사실을 얼마나 확인하고 꼼꼼히 취재했느냐를 일단 입증을 해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지게 된다면은 언론으로서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었을 만한 이유가 뭐가 있는지를 또 밝혀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런 사실이 공익성이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도 그 인정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취재진이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얼마나 적절하고 충분한 조사를 다 했는지, 그리고 네. 그 진실성이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해서 뒷받침이 되는지 이걸 입증해야 되는데 네. 지금 무슨 뭐 학적부의 기재나 그다음에 혈액형이 어떻다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사실상. 네. 그렇다면은 그런 자료들이 어떻게 입수됐고 그런 걸 실제로 그러면 언론사가 확인했는지, 그리고 네. 본인들한테는 왜 확인하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청와대가 물론 이전부터 불법 사찰을 해왔다는 그런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만 조선일보 보도 이후에 정상적인 합법적인 감찰을 했다. 그 과정에서 혈액형을 확인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소송 과정에서 청와대의 그 혈액형 확인 문제 예. 이런 것들은 뭐 증인신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는지요? 그것이 이제 조선일보의 선택에 따른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취재를 한 쪽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취재원으로부터 어떤 사실을 확인했는지를 밝혀야 되는데 네. 그것이 본인들이 얼마나 그 소위 소송상에서 이제 패소 위험에 몰리느냐에 따라서 네. 그런 선택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과정에서 조선일보 측에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당연히 확인을 하게 되겠죠. 다시 한번. 예. 어떤 객관적인 증거가 있느냐. 네. 이렇게 할 적에 그런 혈액형에 관한 자료나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제시할 건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최 총장 측에서 청와대의 혈액형 확인 과정을 확인하고 싶다. 그래서 네. 증인 채택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까? 그거는 그렇게 어떤 증인을 지목해가지고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네. 그런 사실을 이쪽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뭐 입증해야 할 일은 아니기 때문에 네. 굳이 법적으로 필요하다면은 조선일보 쪽에서 우리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듣고 혈액형을 확인했다 이렇게 증인을 신청하는 방법이 돼야 되는데 네. 그건 아무래도 좀 이례적인 경우겠죠. 네. 자, 조선일보가 얘기하는 그 명예훼손 고소, 형사 고소를 얘기하는 거겠죠? 네. 예. 그 최 총장이 만약에 원한다면 고소를 할 수는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 뭐 고소하겠다고 하면 뭐 무고죄도 있으니까요. 뭐 네. 하면 할 수는 있는 건데 이거는 애초에 형사사건으로 성립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과 관련해서 어떤 의혹이 제기됐다라는 것만으로 명예훼손 범죄가 성립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분이 또 검찰총장 출신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 지금 어린아이가 학교에서 뭐 우리 아빠가 총장이 됐다라고 말했다라는 소문이 있다. 네. 그다음에 뭐 학적부에 최동욱 씨가 아버지라고 올라가 있다는 기록이 있다고 선생님한테 들었다. 뭐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명예훼손을 한 주체가 그 불명하고요. 그다음에 굳이 그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은 그 여자분이 네. 여러 사람에게 아이 아빠가 최동욱 씨다라는 허위 사실을 발설했을 때 네. 그거를 확인한 다음에 그걸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사실로 확인된 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을 적시해도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공연성이기 때문에요. 네. 여러 사람한테 그런 얘기들은 뭐 소위 말해서 떠들고 다녔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런 보도는 없었기 때문에 그거를 들어서 뭐 최 총장이 왜 고소를 하지 않느냐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뭐 그렇다 하더라도 형사 고소를 하게 되면 뭐 검경에서 이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진실을 규명할 가능성이 높아지긴 하는 건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 아이 엄마 측에서 네. 예, 왜 내가 무슨 사생활을 난 것처럼 이렇게 의혹을 제기해가지고 명예를 훼손 당하게 하느냐 이렇게 고소를 하실 수는 있겠죠. 그러면 조선일보가 최 총장한테 임모여인을 고소하라고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정상적이라면 임모여인한테 조선일보를 상대로 예, 고소를 해봐라. 이렇게 우리를 고소해봐라. 한번 따져보자. 이래야 되는 거군요. 예, 그게 법리적으로는 더 맞습니다. 네. 지금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3개월 이내에 결론을 내야 한다. 이런 보도가 나오던데. 예. 맞는 말인가요? 그, 언론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에 그런 조항이 있는데요. 네. 이게 사실상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훈시 규정이라 그래가지고 꼭 자기들이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규정이다. 이렇게. 네.
예, 그러면 뭐 사안이 중하면 좀 더 오래 갈 수도 있겠군요. 예. 그 3개월이라는 시점의 기점은 언제입니까? 소장이 접수된 때부터입니다. 아, 그러니까, 예. 자, 뭐 시간이 좀 부족해서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MBC 박문진 이사시죠? 예. 요즘 MBC 상황이 어떤지 좀 궁금한데요. 그러게요. 뭐 뉴스나 이런 거에서 보시는 바처럼 별반 그렇게 좋아진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 무엇보다 과거 김재철 사장 시대의 인물들이 거의 대부분 남아있기 때문에 네.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아직 되기는 요원한 것 같습니다. 그 김종국 사장으로 사장 교체된 뒤에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 뭐 회직자 네. 문제라든가 네. 이런 부분에서 전향적인 움직임이 없습니까? 예, 지금까지 그런 움직임이 보고되거나 감지된 바가 없고요. 그런 네. 부분 때문에 지난번에 이제 정기 업무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좀 질책하기도 하고 사장도 솔직히 시사나 보도 부분에서 아직도 미흡하다라는 걸 본인도 인정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네. 뭐 자꾸만 시간을 더 달라고 하니 예. 그 해고무효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1심 판결은 언제쯤 나올까요? 예, 그것은 제가 관여하지 않는 소송이라서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요. 네. 그것도 아마 그 뭐 양자 간의 공방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뭐 노사 갈등 문제는 그렇고 네. MBC의 경영 상태는 어떻든가요? 경영 상태는 조금씩 뭐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는데 네. 그게 뭐 아직 연말 결산으로 드러난 바는 없고요. 네. 그리고 뚜렷하게 무슨 어떤 획기적인 그 발상의 전환이나 뭐 새로운 아이템의 발굴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영상의 어떤 뚜렷한 성과를 올린 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특별한 성과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영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럼요. 기본적으로 MBC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과점적인 지위가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쉽게 손해를 보기도 어려운 구조죠, 사실은. 제가 이거 여쭤보는 게 어제 KBS가 경영이 매우 악화됐다며, 예, 간부들 임금을 일부 반납한다 이런 것을 자사 뉴스를 통해서 보도를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MBC나 KBS나 경영 환경 그다음에 결과 이것들이 이제 비슷한 추이를 나타내는데 그렇죠. 환경은 비슷하죠. 그런데 MBC는 그 국내 영업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네. 부분에서는 적자를 보고 있는데 네. 해외 콘텐츠 판매 수익이 의외로 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드라마 같은 것들이 한류 붐을 타고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이제 그거를 좀 만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KBS의 그런 조치가 혹시 수신료 올려달라는 그런 압박용인지 아닌지 그걸 좀 한번 짚어보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네. 자, 오늘 이른 시간에 길게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강욱 변호사였습니다.